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충근 박사님과 함께하는 모던 히스토리 인사이드 아웃 시간 20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또 그 러일 전쟁과 이제 강대 국제 정치. 예. 내가 그 러일 전쟁은 한반도의 도미넌트 파워. 한반도는 이게 허약한 나라니까 이게 누구든지 전부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그런 나라였는데 결국은 한 나라가 갔는데 그거를 결정한 전쟁이 러일 전쟁이에요. 그 러일 전쟁에 일본이 이김으로써 한반도는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게 돼 있는 거야. 만약 러시아가 있으면 우리는 지금 러시아 식민지 출신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점령되는 과정 들어가기 전에 이 빈 땅 하나를 일본이 가져가는데 국제 정치에는 다른 강대국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일본이 한국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상황이 전개됐는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상당히 또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채널에서만 정말 이거 진행하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전쟁을 준비해 놓고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 아더, 저 요동반도에 그 대련항 여순항이 있는데 거기에 러시아 군함이 와 있는 거를 일본이 그냥 먼저 쏘고 격침을 시키고 그리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선제 공격이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 포트 아더, 저거 이제 대련항을 그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름을 포트 아더라고 붙인 거예요. 우리나라 그 거문도 영국이 점령했을 때 그 거문도 이름이 뭔지 알아요? 포트 해밀턴이요. 전혀 다른 이름. 아더항 저거에 그 거문도는 해밀턴 항. 그 포트는 항구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서양 지도에 그렇게 다 나와요. 독도도 우리는 독도라고 알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독도 이름이 리앙꾸르야. 리앙꾸르. 리앙꾸르. 이거 그 고래잡이 하는 어선 리앙꾸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서양에서 발견했다 이거지. 그렇게 사람 이름을 따서 주는군요. 일본은 저렇게 자랑스럽게 러시아 군함을 자기네들이 폭파시켰다라고. 근데 옛날에는 군함이 폭파되면 그거는 전쟁이야. 전쟁이나 그러니까 전쟁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게. 저게 그럼 사실상 선전포고네요. 그러니까 저게 원래는 반칙인데 먼저 때려놓고 그리고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래서 세계가 이제 다 일본을 그 당시 우습게 봤는데 그게 이제 나는 그 나라가 크고 망하는 거가 뭐 하루 아침에 강대국이 건설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한반도 단군서부터 치면 우리나라도 한 5천 년 돼 가잖아요. 4천 몇백 년 됐잖아요. 그런데 그 4천 몇백 년 중에서 지금 제일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근데 대부분 약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강대국 이런 데 대해서 인식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근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등짜리 나라라고 이래저래 군사력까지 치면 종합국력 10등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이 강대국 되는 거 보니까 야, 저게 조그만 나라가 우리보다도 더 못했거든. 그러니까 왜 아니야, 왜. 왜라는 건 작다는 뜻이거든요. 왜소하다. 왜소하다, 작다는 뜻인데 이 꼬마가 그냥 당장의 세계 강대국으로 튀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1904년 이후부터 이제 국제 정치에서 강대국에 반드시 일본이 들어가. 학자들이 강대국은 영어로 치면은 주인공이 강대국이에요. 국제 정치의 주인공은 강대국이라고. 그런데 일본이 그 주역으로 올라가는 것이 1904년인데 일본이 형편없는 나라에서 강대국 되는데 딱 50년 걸려요. 그러니까 1854년, 53년 그 무렵에 강제 개국당하잖아. 그 페리 제도한테. 근데 개국을 당한 다음에 이제 국제 정치에서 자타고 공연하는 강대국이 된 것이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예요. 그러니까 딱 50년이에요. 50년 만에 강대국이 되는 거야. 근데 항상 이 나라는 작은 나라로 보니까 러일 전쟁할 때 만화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는 전통적인 강대국이지. 몇백 년 동안. 그리고 미국, 영국은 그냥 강대국인데
일본이라는 저 보세요. 굉장히 조그만. 이게 뭐 완전히 그냥 이게 들었어. 영국인 들었어. 참 많아 보면은 들고 있죠. 그런 나라가 러시아를 깨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강대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저기 이제 러시아는 북극곰인데 예. 그 북극곰의 그 일본이 저게 그 당시의 인식이라 세계. 네가 뭐 꼬마가 그런데 일본은 거의 죽으러 들어가는 그렇죠. 그 정도로 묘사가 됐네요. 근데 저기서 이기니까 전 세계가 어이가 없었던 거야. 야, 그리고 저거에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저거를 러시아가 그 일본한테 지는 것을 보고 그때 인도 학생들이 영국으로 유학 가려고 그러다 다 일본으로 유학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그때 영국한테 몇백 년째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동양 국가가 서양을 이기네. 여기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인도도 독립을 해야 되니까 동양 국가인데 네.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그때 대거 바꿔서 오는 그런 또 계기도 되고 그리고 한반도를 이제 각축을 했는데 청나라 뭐 러시아, 일본 서로 그러다가 결국은 일본이 다 가져가는 네. 그 계기가 되는 전쟁이 러일 전쟁이죠. 그리고 1904년에 러일 전쟁 깨진 다음에 러시아가 공산혁명 나는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네. 이 꼬마한테도 지다니.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황당한 거야. 그 러시아가 그때 이제 국내적으로 불만이 많아요. 그 이제 그 공산 세력들이 막 생기는 거야. 그 공산주의가 1800년대 중반에 생기거든. 네. 그 러시아 재정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공산 세력이 준동하는데 일본이 근원을 깨버리는 바람에 그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러시아 재정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쉬웠지. 힘을 받았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하고 전쟁에 지는 바람에 네.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련이 되는 거예요. 그 다 연쇄적으로. 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네. 이것도 이제 아까 그런 유사한 그런 걸 보여주는 이제 이미지들이고. 저 시 오브 재팬이라고 이제 써 있어서 화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저거 뭐라고 바꿔야지 맞아요. 동해? 동해라고 많이. 동해라고 그러지 쓰려면 않나요? 영어로 뭐라고 써야 되나? 동씨? 나는 동시라고 쓰면 그게 더 맞는다고 봐요. 예. DONG. 예. 이게 방향은 사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 나라가 좀 약할 때 저런 거 가지고 싸우는데 그 텍사스가 이제 쭉 그 앞에 바다가 있잖아요. 네. 그게 걸프 오브 뭐예요? 걸프가 이제 만이라는 소리지. 걸프 오브 텍사스, 걸프 오브 루이지아나가 아니라 걸프 오브 멕시코야. 근데 그거 가지고 이게 왜 멕시코라고 하는 미국 사람 아무도 없어.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그냥 좀 그렇게. 그러니까 저 아주 바다 필요적인 시 오브 건 재팬 아닌데. 보고 화가 나는 거는 우리가 아직도 그 일본한테 이제 깔려 있었다는 그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응? 그 열등감이 없어지면 뭐 그래. 그 우리가 힘이 더 센데 그 이름 너 가져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여기 그리고 지도에 표시되어 있네요. 포트 아솔. 포트하다가 그 저쪽 요동반도의 제일 끝자락이에요. 네. 그 대련시르고 여순이라고 바로 옆이 여순이라. 그러니까 조기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주철도를 거기까지 연결시켰기 때문에 네. 이제 태평양으로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지. 서해 바다도 일종의 태평양 아니겠어요, 그죠? 그 그래서 물이 같은 이제 거니까. 그때 다급해진 영국이 일본과 영일 동맹도 맺고. 그렇죠. 예. 저기까지 오니까 일본은 견제를 하고 러시아를. 그래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네. 그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를 막으려고 네. 영국이 200년은 아니고 한 뭐 100여 년 지속되어 오던 영광스러운 고립을 포기하는 거지. 네. 쏙쏙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교수님 중에서 지금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망하는 시절의 역사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제일 많이 연구한 분이 최문영 교수예요. 네. 최문영 교수가 이제 청일전쟁에 대해서도 있고 러일 전쟁도 있고 그리고 일본이 1차 대전 가는 데까지 책이 여러 권 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각축을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할 때 그 외교사, 국제정치사를 제일 많이 연구하신 분이 최문영 교수예요. 저분은 이제 역사학자인데 국제정치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국제사에 내가 보기에는 거의 그 효시 같아요. 한국 학자 중에서는.
그 내가 저분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저분이 몇 권은 또 나한테 직접 주기도 하고. 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오늘 공부한 그 내용도 대부분 그 최문윤 교수가 벌써 나온 지 20년 됐네요. 국제관계로 본 그러네요. 예. 러일 전쟁과 일본의 한국 병합.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국사만 가지고 설명하면 설명이 다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옆에 나라하고 관계를 보는 거죠. 그 러일 전쟁은 한반도뿐 아니라 만주도 쟁탈의 대상이었다. 네. 만주, 그러니까 중국도 바보지. 그러니까 막 다 뜯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일본은 영미의 지지를 받았고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의 지지를 받았다. 예. 그 프랑스와 독일은 왜 러시아를 지지했을까요? 영국 때문에. 그렇지. 예. 프랑스하고 독일의 숙적이 영국이거든. 네. 근데 영국이 러시아랑 아시아에서 싸우면은 유럽에서 영국 힘이 좀 줄어드는 거지. 네.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이 여유가 생기는 거라. 이게 국제 정치가 얼마나 그 힘의 균형 관계가 오묘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왜 프랑스와 독일이 러시아를 지원했을까? 뜬금없어 보이는데 뜬금없어 그냥 보이지만 따로 빼놓고 보면. 그러니까 영국의 힘을 영국의 관점을 태평양으로 돌리는 거라. 그럼으로써 유럽에서 영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자기네들이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네. 이제 아프리카는 다 점령당하고 빈 땅이 중국하고 한국이라. 마지막 어떤 마지막 빈 땅이야.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뭐 그냥 가서 쉽게 점령을 했는데 네. 그래도 아시아에는 그래도 제국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쭉 오면서 인도는 영국이 가져갔고 또 말레이시아 이런 거는 말레이시아 영국 가져갔고 그리고 타일란드는 프랑스하고 영국이 요건 놔두자 해서 놔뒀고 그게 힘이 세서 독립국이 아니라 네. 강대국들이 이건 놔두자. 우리 저 완충지대 하나 만들자. 네. 그 태국은 버퍼존이 된 거네요. 태국은 네. 식민지가 된 적이 없어. 그리고 월남은 이쪽은 인도지나 반도는 프랑스가 가져갔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중국이 남은 거예요. 중국을 이제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싸웠지만은 그 누가 이기느냐? 관심 가진 나라가 총 8나라야. 그 총나라 조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네. 8개국이었다. 이해 당사자국이 저랬었네요. 이해 당사국이. 네. 근데 이제 영국이란 나라가 1902년에 일본한테 너가 러시아 막아야 되겠다 아무래도 내 동맹 맺어줄게. 그러니까 일본은 백이 한 나오 큰 놈이 생긴 거지. 네. 그래가지고 지금이랑도 참 지금 거의 똑같네요. 미국을 믿고 일본이 지금 중국한테 막 덤빌 수 있어요. 네. 이제는. 서슴없이 대러 개전으로 치닫게 했다. 그때 아마 영일 동맹이 없었으면은 일본이 주저했겠지. 러시아랑 네. 싸우는 거를. 그 전쟁 끝나자마자 미국, 영국, 러시아는 차례로 일본에게 한국의 보호를 인정해 주었다. 네.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야 그러면은 조선은.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야 미국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우리를 그냥 근데 넘기냐? 그때 미국하고 한국은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예. 뭐 친하게 뭐가 있었던 관계도 아니고.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물음표가 하나가 있는데 1905년에 보호조약이 5년이 지난 이후에 합병으로 이루어진 원인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또 빨리 있더라고요. 됐어야 되는데 예. 일본이 이제 러시아까지 깨놨으니까 조선이 그 당시에 조선이지. 네. 여기에서는 일본이 거침없이 뭐를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이 매년 5년이나 뒤로 네, 미뤄졌을까가 이제 역사학자들이 뭐 해설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것도 안에 그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당시에는 이제 클리어가 된 거지 다. 이 한국을 가지고 싸우던 나라는 다 없어졌는데 일본 네. 혼자 남았는데 네. 왜 병합하는 데까지 5년이 걸렸을까 하는. 그거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분분한 어떤 그런 또 주제군요. 그러니까 빨리 죽지 않고 왜 5년을 더 살았냐가 이제 질문이 되는 거지. 근데 뭐 그런 이유로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좀 꼽나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이제 삼국간섭이라는 거가 있었죠. 네. 그거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저 때도. 일본이 정말 이걸 다 가져가도 되느냐라는
그 강대국들의 반감이 아직도 좀 아.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은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을 둘러싸고 강대국들이 이제 그런 이제 중국이라는 상황들이 나라가 나오네요. 이제 빈 예. 거로 남아 있는 거야. 예. 옛날에 그 나폴레옹이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저거 건드리면 안 돼. 저거는 잠자는 사자야. 아. 우리가 사자를 껴올 필요가 없어. 그냥 자도록 놔둬야 돼. 네. 아주 강한 나라로 본 거네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일단 등치가 크니까. 예. 그런데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헤매는 걸 음. 보고서 저거 잠자는 사자가 아니구나. 음. 근데 사람은 많으니까 우리가 장사하면 돈을 엄청 벌 수 있겠다. 해가지고 서구 열강이 네. 이제 그 나라 중국하고 전부 다 거래를 트고 물건 팔라고 그래서 이제 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민지는 독점 시장을 식민지라고 그래. 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가져갔다라는 것은 한국은 일본의 경제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중국 전체를 식민지로 하기에는 너무 커.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식민지지 그러니까 완전 식민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종속 상태만 만들어 놓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뭔가. 종속까지라기보다도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수 이익을 확보하려고 나라들이 애를 쓰는 거지. 또 땅이 넓으면 그런 또 문제가 있군요. 완전히 다 먹기에는 아주 좀- 큰 나라는 점령을 안 당해요. 네. 그래서 지금도 큰 나라가 좋은 거예요. 음. 그 중국 같은 나라를 다 점령하기에는 너무 나라가 큰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예. 시간에 뭐 의화단의 난 이런 거 다 그 중국이 망해갈 때 네, 네. 그때 이제 중국이 그 서양 뭐 막 대학살을 벌이고 그랬었죠. 그 의화단이.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의 이제 마지막 그 여자 황제가 의화단을 사용해 갖고 서양 세력을 쫓아내려고도 그랬고. 근데 이제 그거 할 때는 서양 8개국 연합군이 만들어져 가지고 전투를 하잖아.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때는 힘을 합치지만은 중국이 네. 뻗어 있을 때는 또 지네끼리 각축하는 거예요. 이거 일본이 다 가지면 되겠어? 그리고 파이를 자르는데 왜 너는 큰 거 가니? 내가 더 큰 거 가져야 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강대국들이 싸우는데 저기에서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는 독일이 역할을 많이 할까? 그것도 이제 수수께끼인데 왜일까요? 예. 독일은 이제 1870 우리가 맨 앞에서 했을 거야. 예. 독일이 통일되잖아요.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네. 이 통일된 이 나라를 안정화시키는 게 그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야. 음. 그러니까 유럽에만 온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된 독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프랑스나 영국은 그때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네. 식민지 먹으러. 그런데 독일이 웬만큼 강화된 것이 1800년대 말엽이라 1890년대인데 그때 비스마르크가 물러나고 뷰렐림이라는 사람이 이제 독일의 네.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제국주의자야. 근데 비스마르크는 제국주의자는 아니에요. 네. 이 나라를 공고히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바깥으로 나갈 계제가 아직 안 된다. 네, 네. 근데 그래서 뷰렐림 황제가 나오려고 보니까 다 먹었어. 영국, 프랑스가 다 가져갔어. 독일이 또 후발 주자였었죠. 독일이 후발주자라. 예. 예. 그래서 독일이 먹으러 오는 게 아시아인 거라. 그래서 아시아에 제일 먼저 칼을 갖다 댄 것이 독일이에요. 네. 직접 중국을 분할하는데 제일 먼저 칼을 갖다 댄 것은 독일이다. 네. 그래서 여기 사진도 이런 의미심장한 사진이 또. 그러니까 저 만화가 저 예. 기가 막힌 건데 그 만화가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고. 거기서 분지를 또 딱 저기 국제대표 다 깨뜨려가지고. 설명이 된 거예요. 예. 지금 보면은 네. 지금 저 그 막 이용장이야 저 사람이. 중국의 이용장이 중국 외교관이죠. 네. 근데 중국이라는 파이를 잘라 먹는데 칼을 맨 처음에 갖다 꽂은 게 독일이야. 독일이요. 예. 근데 독일은 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았느냐? 네. 왜 프랑스, 영국이 다 먹었거든 이 여기저기를. 그 마지막 남은 땅이라도 네. 독일이 빨리 와서 접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러시아. 그리고 그 늙은 할머니가 영국.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젊은 여자가 미국이야. 그리고 일본 사무라이 딱 보죠. 네, 그러네요. 저게 젊은 여자가 미국이군요. 미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또 이제 참 보면은 젊은 여자 저 프랑스다 프랑스. 프랑스. 미국은 아직까지 바빴어. 여기에는 없네요. 미국은 이제 여기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은 그때 하와이 먹는다고 바빴지. 네. 근데 보면은 칼을 또 영국, 독일, 그러니까 러시아 이렇게만 딱 들고 있는 게 직접적으로 보이고. 그렇지. 일본은 약간
일본은 아직은 칼 뭔가 좀 들고서 간을 일본은 보는 칼을 느낌이고. 옆에다 긴 칼을 그냥 아, 놓고 있죠. 그러네, 그러네. 아, 몰라. 이게 또, 이렇게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만화를 보면은 예,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네요. 저게 예. 그냥 엉터리가 아니라 예, 그 프랑스 신문에 난 만화인데 예. 그 만화만 가지고서도 국제 정치를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도를 정말 잘 나타낸 거죠. 네. 그 저거는 이제 내가 우리나라 어떤 홈페이지에 보니까 음. 근데 이제 독일 선교사가 죽어요. 그 아, 이 기독교 전파하다가 그러니까 독일이 그 핑계로 제일 먼저 중국에다 칼을 꽂는 거야. 어? 네. 어, 그게 이제 요거 어, 어. 교주만 교주만이라는 게 교차 이제 및 점령 사건이죠. 교주만도 산동반도에 있는 조그만 그 지금 어디냐? 네. 지금 총도라는 도시에서 총도, 칭다오. 네. 칭다오 그러면 뭐가 생각나? 맥주 그거 생각나는 독일 이름이. 맥주 딱 연계되죠. 어? 그렇게 또 되는 건가요? 네. 그 칭따오. 독일이 거기다가 맥주 공장을 만든 게 칭다오 맥주예요. 오. 칭다오는 그래서 독일 도시라 일종의. 독일이 어떻게 그지. 보면은 점령 원래 하려고 그렇죠. 했던 도시가 되는군요. 독일이 점령했었지. 점령했었고. 그게 교주만인데 네, 네. 교주만이 칭다오에 있는 만이 교주만이에요. 와, 그렇게 또 연결되는군요. 그러니까 칭다오 비어가 네. 비어는 독일을 상징하는 음료 네,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그 역사가 알고 나면은 이게 그 독일로 그러네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어. 제국주의 형상 확장할 때 꼭 선교사가 꼭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도 선교사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네. 있는데 나는 그거는 조금 좀 과장된 분석이라고 보죠. 물론 이제 선교사는 네. 그 선교사만 자기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옆에 군세력을 다 동원을 하는 거지. 외교관도 다 군세력 동원하는 거지. 뭐 예. 외교를 아무리 잘해도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그 자기 나라의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선교를 예. 한 거는 뭐 사실이죠. 네. 근데 선교사가 제국주의의 앞잡이다라고 그러는 거는 조금 과한 거고 선교사들을 보내놓고 제국주의가 따라간 것은 맞죠. 그래서 그 교주만 점령 사건이 그 이제 독일 선교사가 죽은 것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독일이 왜 중국에다 제일 먼저 칼을 꽂았느냐가 바로 비스마르크 정권이 이제 끝나고 뭐 무너진 거가 아니라 이제 그냥 오래돼서 끝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너무 나이가 많으시니 집에 가시오 이렇게 된 그 거죠. 비렐름이라는 네. 젊은 이제 왕이 네. 젊은 황태자가 네. 그 사람은 제국주의자라. 예. 그러니까 우리도 나가자. 근데 나가서 보니까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왔고 중국에서 이제 제일 먼저 중국을 땅을 뺏은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비렐름이고. 그래서 우리가 비스마르크 그러면은 유럽 외교사에서 아주 제일 핵심적인 인물이라. 비스마르크는 동맹 협상 이런 걸 너무나도 네. 그냥 끝내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신저가 비스마르크라 현대판. 그렇게 비유가 뭐 되는군요. 이거 하는 거야. 네. 그래갖고서 독일이라는 제국이 1870년에 프랑스를 깨고서 생겼는데 이것을 보호하자는 거야.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한눈 팔기보다는 네. 독일을 강화시키자. 네. 현상 유지. 현상 유지. 그게 제일 중요했고. 네. 그다음에 독일이 어느 정도 강화된 다음에 비렐름은 나가자. 그래서 나왔는데 보니까 이미 세계는 다 벌써 제국주의 시작된 지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그냥 네. 아프리카 다 먹은 거라 영국 프랑스가. 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눈을 돌린 거고. 그래서 뭐 무라비에프라는 사람 나오고 뭐 사람 이름 나오는데 비테라는 사람이 이 러시아 외교관인데 저 사람이 네. 평화주의자라. 점령을 반대하는 점령을 그런- 계속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네. 제국주의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요새도 우리나라도 딱 갈라져 있잖아. 네.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말로 해서는 안 돼. 우리가 센 맛을 보여줘야 돼. 피스 스루 스트렝스 힘을 통한 평화주의자. 네. 그럼 아니야 우리가 그 중국하고 다 약속을 했잖아. 대련을 점령하면 어떡하니?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그 네. 그 삼국 간섭으로 해서 일본이 갖고 하는 걸 뺏어서 줬는데 그걸 네. 우리가 갖고 한다는 게 말이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비테라는 그 당시 아주 또 유명한 독일의 러시아의 외교관이에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그런 주장도 뭐 언제든지 합리적이다 뭐 그렇게 언제든지 볼 있는 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있을 것 같은데 무라비예프라는 참. 사람은 장군 출신이고 네. 그 무라비예프가 이겨가지고 아. 러시아가 대련을 점령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일본한테 뺏어서 청나라한테 줬는데 네.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 국제 정치라는 거가 이거 보면은 완전히 거기는 룰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 어떤 합리와 이성으로 어. 착착착 돌아가는 게 아닌. 그러니까 러시아가 여순을 가져가면은 일본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 네. 자기가 점령한 것을 뺏어간 놈들이 뺏어서 청나라한테 돌려주고 나서 지가 갔다니. 네. 결국에는 가지려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돌려준 이거는- 거였냐 이렇게 들 수도 이거는 있고. 전쟁의 원인이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는 러시아랑 싸우지 않는 수가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냐의 문제지 전쟁은 필연적인 전쟁은 필연이 게 된 되는 거라. 거네요. 예. 이거 국제 정치에서 그 어떤 양심 같은 게 없는 거라. 이게 이제 교주만을 1897년에 독일이 제일 먼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땅을 제일 먼저 뜯어간 거는 독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순 대련을 이제 그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그리고 영국도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은 독일이 저거 가져가는 것도 안 돼. 네. 그리고 러시아가 가져가는 것도 안 돼. 그래서 그 웨이하이웨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영국이 또 점령을 하는 거라. 영국도 참 저력이 대단한 나라네요. 그러니까 다른 안 끼는 식민지들도 그러니까 저기 영국이 끼는 거 오늘날의 미국이에요. 예. 어디 가도 끼잖아. 네. 근데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세계 1등 나라는 세계 전체가 자기 이익이거든. 한 군데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요동반도를 러시아가 갖고 하고 산동반도를 독일이 갖고 하니까 산동반도의 남쪽을 독일이 갖고 하니까 산동반도의 북쪽을 영국이 와서 점령하는 거. 이거 뭐 바둑도 아니고. 위는 상당히 근데 조그만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그만 그러니까 뭐 그 넓이로 치면은 네. 지금 서울보다도 작죠. 그런 데를 그러니까 자기는 거점으로 다 만든 거라. 항구로 만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서해 바다가 그 당시에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내가 그 최문영 교수 책에 나온 얘기 보면은 네. 이미 그때 이제 영국이 세계에서 경제가 제일 세니까 중국의 경제력, 중국의 대외 무역의 뭐 65%. 네. 그리고 영국이 이제 해군이 제일 좋잖아요. 배가 제일 많잖아요. 중국으로 들락날락하는 상품의 85%가 영국 배로 다닌 거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거기 거점을 마련하는 거 네. 이건 참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아. 그러니까 이게 그 국가들 행동의 기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영국처럼 이렇게 뭐도 많고 그런 나라가 안 참아. 그러네요. 정말.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문제는 이게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제국주의예요. 끝까지 뭐 저기는 그래 너가 뭐 먹게 둘게 이게 아니고 아니. 너는 못 내가 참아가 지금 되는군요. 아까 오늘 내가 저 오전에 저 오후에 그 방송할 때 다른 네. 데서 어떤 사람이 중국하고 미국이 북한하고 대만을 각각 따로 가죠. 네. 약속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한테 네. 북한을 너를 줄 테니까 대만을 나를 달라. 음. 그때 미국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둘 다 한데? 둘 다 내 거야. 둘 다 내 거야. 그게 미국 답이에요. 아. 지금 저 영국이 네. 독일로 여기 오면 안 되고 러시아도 너 여기 오면 안 돼. 다 내 네. 거야라는 그 행동을 한 거가 바로 웨이하이웨이 점령이라. 네, 이 또 웨이하이웨이가 지리적으로는 독일의 그 교주만을 배후에 둬서 견제하기도 견제하기 편했고. 편했고 또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데도 뭐 그러니까. 무효했다는. 그러니까 일석이조지. 네.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독일도 견제할 수 있고 러시아도 견제할 수 견제할 있다는 수 거. 있고.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저런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또 전략을 짜는. 그래서 우리가 국제정치 공부할 땐 지도 보고 해야 돼. 요 자리가 위험하겠구나. 네. 여기가 위험하겠구나. 여기가 아주 탁월하겠구나. 그래서 지금 서해 바다가 네. 내가 저 때가 지금 보니까 뭐 독일, 러시아 다 와 있잖아. 네. 지금이 그래요. 음. 지금이 그래. 서해 바다를 점령하는 자 아시아를 점령할 수 있고 아시아를 점령할 수 있는 자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서해 바다에 미국 군함들 들어오는 거 알죠? 네. 항공모함도 들어와. 미국 항공모함이 깊이 올라가. 음. 그 내가 미국 항공모함한테 그 미국 해군 장교들한테 네. 어디까지 올라갔냐 했더니 그건 비밀이래.
근데 영어로는 Deep into the Yellow Sea. 황해 깊이 아주 올라갔어요. 깊은 곳까지. 그러니까 황해에 미국 항공모함이 오니까 중국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드문드문 와요. 아, 그리고 미국 항공모함만 오는 게 아니라 네.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있는 해양경찰도 와. 아, 해양경찰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앞바다 지키는. 네. 근데 왜 미국 해양경찰이 서해 바다까지 와? 거기까지가 내 앞바다다. 여기까지가 뭐 내 이런 앞바다야, 거. 그런 뜻이야. 여기 잘하네 이제. 아니 이게 자기네 앞바다가 아니면 올 이유가 없을 건데 분명히 그러니까 거기까지. 미국의 해양경찰이 서해 바다에 들어왔다는 네. 거는 중국한테 여기까지가 우리 바다라고 그 얘기 신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 영국이 그렇게 중국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늦게 나온 그 지각생 독일이 고기 먹었다고 안 돼. 그리고 바로 거기다. 바로 온 거지. 야, 정말 끝이 없네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 나는 저 역사를 공부하고 국제 정치 공부하다 보니까 네. 그 감정이 메말라졌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서정시를 읽으면 이해가 안 돼. 아, 세계는 서정적이지 못해. 그러네요. 예, 세계는 진짜 잔인하다고. 맞습니다. 저것도 보세요. 빨간 글자를 쓴 거.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 생각이야.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전승, 청일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네, 네, 그 과일을 뺏은 나라들이 네, 그 과일을 뺏어가지고 중국한테 줬는데 네. 그거를 자기 주머니에 다시 넣어. 음, 우리 국민은 이를 용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일본 얘기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힘이 없으니까 말을 저렇게 하는데 네. 이제 힘이 생기니까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음. 결국에는 러일 전쟁의 어떤 러일 전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저건 시간 문제지. 예, 뭐 전쟁이 안 난다가 아니에요. 저거 갖고 박사 논문 쓴 우리 교수가 있어요. 우리 선배가 그 플래처 스쿨에서 네. 박사학위 논문이 삼국 간섭이야.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박사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국제 정치학으로. 챔벌레인. 저 사람은 미국 그 영국의 그 챔벌레인이라는 사람이 많은데 네. 흔한 이름이에요. 저 사람 말고 네빌 챔벌레인이라는 사람이 유화 정책의 왕이지. 독일하고 왜 우리가 전쟁을 하니 가서 저 평화협정을 맺으면 되지. 그 사람이 아버지야. 근데 이 사람은 또 아주 근데 대단한 정반대인 것 같은데. 대단한 왜- 제국주의자지. 아, 근데 이제 아들이 네, 챔벌레인이 둘인데 네. 그러니까 엄마가 달라요. 아. 근데 이제 네빌 챔벌레인하고 또 다른 챔벌레인이 네네. 있는데 저 사람은 그때 이제 그 웨이하이웨이 때 간섭한 사람이라 주장한 영국 사람이 아, 조셉 챔벌레인이고 저기를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 어, 어. 아, 이게 이제 이게 저 사람은 뭐 급은 다르지만은 일본의 그 일본에서 이제 그 제국주의 했던 10,000원짜리에 나온 후쿠자와 유키치 네.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죠. 아, 이제 저거는 일본하고 이제 영국하고 이제 이제 동맹 맺게 되는 그건데 그 어니스트 사토라는 사람이 네, 그 영국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그 일본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는데 직접 기여한 영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일본하고 동맹을 맺자라고 이제 강력히 주장을 하고 네. 그 영국의 외교관인데 네. 저 사람 부인이 또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은 되게 일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겠죠. 자기 부인이 일본 일본인이고. 사람이니까 그 제페니스 와이프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현대사 공부할 때 그 어니스트 사토라는 이름이 아주 자주 나와. 근데 그 일본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네. 일본으로 하여금 러시아를 지키게 하는 것이 영국의 이익에 대단히 좋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래서 그 웨이하이웨이를 빨리 우리가 점령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그 어니스트 사토예요. 아까 조셉 챔벌레인 그 사람하고 다 같은 계열의 그러네요. 사람들이지. 예. 이런 또 여러 사람들의 그런 주장으로 인해서 또 저렇게 진짜 현실적으로 계획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아관파천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아관파천이 딱 된 다음에 우리나라도 와가지고 한국의 그 조선의 대외무역 이런 거를 다 관할하던 사람이 영국 사람이었어.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네. 아관파천이 딱 되니까 러시아가 세력을 잡잖아.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해임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있는 영국 사람이 빨리 해군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네. 영국 해군이 재물 포러 와요. 아, 정말 다 어. 직접적으로 다 그러니까 연결이 뭐 돈 몇 되는군요. 푼에 함대가 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라. 아, 그러니까 이제 아간파천 때문에 네. 친일파 날아가고 또 영국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 거지. 다 연결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이거 한반도 뺏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영국이 함대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그럼 지금 정말 긴박하게 다 그러니까 뭐 진행될 그냥 때였네요. 서해 바다가 완전히 독일 함대, 일본 음. 일본 함대, 영국 함대, 러시아 함대가 다 와서 네. 그냥 그러고 있던 때죠. 음. 근데 보세요, 군함. 저게 언제 얘긴데? 1890년대 1890년대인데 저런 군함을 타고 예. 다닌 거예요. 저게 지금 상상도 못할. 톤이 9,000톤인데 지금 우리나라 그 꽤 큰 군함이 4,000톤 그래요. 우리나라 제일 큰 군함이 7,000톤이야. 아. 근데 그때 9,000톤이면은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지. 네. 물론 이제 성능은 요새 거가 더 좋죠. 미사일이 있고 그러니까 레이더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네. 근데 이미 저 때에 길이가 114m 되는구나. 지금 우리나라 거는 길이가 150m가 넘어요. 우리나라 그 세종대왕항 같은 거 네. 그 150m 이렇게 되는데 저 당시에 저 당시에 저런 군함이 9,000톤에 있었다는 게. 114m, 음. 폭 20m. 저거 오니 조선 사람들은 저거 보고 덜덜 떠는 거예요. 저게 뭐 그냥 무섭잖아요. 저런 걸 네. 보면은 그 위압을 당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한국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에 네. 영국은 이제 그 당시 세계를 관할하니까 네.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영국은 끼는 거라. 그런데 결국은 러시아라는 큰 힘하고 러시아는 근데 육지가 아시아까지 와 있는 나라잖아요. 네. 영국은 와야 되고 이렇게 영국이 이제 힘이 딸리는 거라 사실은 이게 일본 너가 해. 그게 이제 1903년 4년 무렵의 세계 역사죠. 1902년에 일본하고 영국이 동맹 맺고 그래서 그 영국은 그 영광스러운 동맹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마음이 아팠을 거라. 저 러시아 놈들이 저기까지 가서 말썽이라서 우리가 중립을 지키며 이제 고고히 혼자 있어야 되는데. 스플렌디드 아이솔레이션. 네. 그 영광스러운 고립을 더 이상 못하게 생겼네 하고서. 네. 참 그래서 이게 한반도가 지금 저희도 그렇지만은 전략적 요충지예요. 네, 양쪽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이렇게 했을 때 뭐 중립 지킨다고 하면서 있을 중립은 수가 없는 불가능한 땅이에요. 예. 이 땅은 중립이 원천적으로 안 돼. 예. 그러니까 이제 중립이 되려면은 지리적으로 필리핀쯤 되면 그 필리핀도 중립하기 힘들 거예요. 네. 아마 하와이쯤 되면 중립될까? 그것도 뭐 중립이라도 그 하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립국이 되고 싶으면 어디로 이사 가면 되겠나? 남극. 남극.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어떤 네. 사람들이 사람들이 뭐 중립화 뭐 그런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도무지 지정학을 무시한 얘기예요. 우리는 중립이 될 수 있는 땅이 아니야. 네. 그 스위스는 왜 중립이에요? 스위스는 유럽 한복판인데 스위스는 거기는 현대 군사력도 스위스를 점령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 알프스산으로 둘러막혀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스위스가 바로 고슴도치의 왕이야. 스위스는 폭격 사단이 있어요. 그리고 스위스는 폭격 사단이라 하면 폭격기. 그 스위스가 그런 군사력이 있어요. 네. 웬만한 나라를 막을 수 있는 군사력이 있다고. 그리고 스위스 사람은 다 군인이에요. 평소에는 군인이 없는데 네. 집집마다 총이 다 있어. 전쟁 나면 전부 군인 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전체가 스위스는- 무장할 수 있는. 스위스는 무장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 그리고 스위스를 점령하는 거는 알프스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대 군사력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스위스는 중립국이 되는 거예요. 오, 진짜 지리적 요건과 어떤 그런 게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만약 평지였다. 음. 그러면 중립국 못하지. 평지였으면 그냥 밀고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지금 독일이 제일 먼저 점령을 했고 중국을 쪼개는 거야. 네. 그다음에 러시아가 쪼갰고 영국이 따라와서 또 쪼갰고 지금 우리 세 개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늦게 나온 나라가 이제 일본, 프랑스가 나도
중국을 쪼개야 되겠어 하고 달겨드는 거라. 이태리도 그 재밌는 건 나중에 1차 대전 나갈 때 그 웨이 하이웨이가 독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 아니, 웨이 하이웨이가 영국 거고 저 교주만. 네네. 그래 일본이 빼서. 교주만을요? 그때 독일하고 일본이 그때 영국 미국 편이야. 1차 대전 때는. 독일하고 독일 놈들이 1차 대전을 일으키잖아요. 1차 대전 때 일본은 영국 편이야. 그래가지고 교주만을 일본이 뺏는다고. 네. 또 그럼 어떻게 보면은 2차 대전 때는 근데 2차 대전 때는 독일 편이거든. 그러니까요. 1차 대전 때는 영국 편이야. 일본이. 그래서 그 3.1운동도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 3.1운동은 일본 놈들 쫓아주세요 그런데 일본 놈이 이긴 편이야. 같은 편인데. 이 미국 영국하고 네. 같은 편이야. 이긴 편에 일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3.1운동이 참 맥락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국제적인 정세를 다 보고서 그렇지. 일본이 해야 독일 그런 게- 편이었었으면 그때 독립일 수도 있었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그 또 미국은 왜 후발주자가 됐느냐? 네. 미국은 왜 후발주자가 됐을까요? 미국이 제일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된 거는 미국이 돈으로 1등이 된 것은 남북전쟁 끝나자마자야. 1870년 돈을 그 보면은 미국이 경제력으로 1등이에요. 그런데 왜 미국은 그리고 군사력도 남북전쟁 안 되면 엄청났거든. 네. 끝내주는 전쟁을 치렀으니까. 근데 왜 미국은 제국주의가 늦게 되었을까? 그게 이제 미국 역사에 나오는 그 프란티어라는 개념인데 뭐냐면은 미국은 대륙이기 때문에 네. 대륙을 다 점령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 아, 그래서 바다로 대륙을 점령한 다음에 바다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이 그 캘리포니아까지 오는데 네. 미국이 맨 처음에 생긴 거는 1776년에 독립을 했잖아요. 캘리포니아까지 오는 데는 한 80년 걸렸어. 그래서 캘리포니아까지 온 거가 1849년으로 쳐요 대충. 1849년이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돼 가지고 네. 그래서 금을 캐러 그냥 와장창들 달려온 거야.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의 미식 축구팀이 49ers라고 돼 있어요. 49. 1849년에 온 사람들의 후손들이란 뜻이야. 네. 그리고 우리 저 클레멘타인이라는 노래 알아요? 네, 뭐 들어본 적은 넓고 있는 것 넓은 같습니다. 바닷가에 오막살의 집 한 채. 네. 그게 영어로는 클레멘타인인데 거기 가사에 클레멘타인의 아빠가 49ers야. 이렇게 1849년에 거기 온 사람들이야. 그 금캐로 온 사람의 아빠가 클레멘타인이야. 네. 딸이. 이게 그 미국 민요가 이제 다 그런 건데 1849년에 왔는데 이제 서부까지 왔잖아요. 근데 속이 비어 있는 거야. 미국 동쪽은 있고 서부에 왔고 근캐러 여긴 비어 있는 거라. 네. 그러니까 이걸 다 채우는데 미국이 몇십 년 더 걸린 거라. 그래서 미국은 이제 하와이로 나오고 그런 거가 1890년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또 후발주자가 되는 거야. 왜냐면은 자기 대륙이 식민지니까. 대륙을 전부 다 이제 미국으로 만든 다음에 나와서 네. 1890년대가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필리핀 점령하고 하와이 점령하고 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점령할 땅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서야 이제 어, 나오기 한 거군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다 가져간 다음에 네. 이제 본토 전체가 미국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와이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840년대 50년대 프란티어라는 건 미국의 그 국경선인데 네. 국경이 계속 서쪽으로 오다가 완전히 태평양까지 온 소멸이 거고 됐군요. 태평양 지난 다음에는 이제 바다로 나오고 네. 바다로 나오다 보니까 아시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국주의에 무관심했다기보다도 제국이 자기 본토에 있었어. 네. 그 나라 자체가. 나라 자체가 이제 그렇지만은 그 강대국들이 중국에 뭐 전쟁에 이기고서 무슨 조약 맺을 때는 미국이 네. 또 다 껴요. 그리고 그 북경의 55일이라는 그 영화 내가 지난번에 네네. 얘기했지만은 소개해 주셨죠. 그 미군 소령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저 찰턴 헤스턴이라고 아주 끝내주는 배우라. 그 쉽게 모세로 나오는 네. 배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이제 그런 역사 영화에도 나오고 그랬죠. 네.
뭐 호문 조약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미국도 당시 다 껴서. 뭐 이런 거를 다 우리가 그 이제 그거는 뭐 역사책 보면 아는 거고 음.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다 외울 필요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 강대국들이 중국이라는 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부 눈을 다 키고서 네. 다 달겨들었다. 그 순서대로 하면은 독일이 제일 빨랐다. 왜냐하면은 독일은 못 독일은 먹었으니까. 독일은 먹을 데가 아프리카 없어. 네. 그래서 중국이라도 빨리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독일, 그다음에 러시아,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일본, 그리고 미국은 이제 오는데 하와이에 오고 그다음에 필리핀까지 온 거예요. 네. 그 미국의 제국주의가 저것도 이제 미국 사람들 보면 메이너를 기억하라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6.25를 잊지 말자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근데 메인이라는 게 미국 군함 이름인데 네. 큐바에 있는 항구에서 폭발 사고가 나는 거라. 아. 근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이 네.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 구실은 없고 근데 이제 하도 스페인이 큐바를 못 살게 구니까 그거 못 살게 굴지 마. 왜 너 이렇게 큐바를 못 살게 구니? 남의 나라 식민지 보고. 아. 이게 그러면서 개입을 미국은 하는 그걸 갖고 거군요. 싶은 거지. 네. 거기에 미국 군함이 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놈이 폭발을 해요. 음. 근데 폭발 사고는 지금도 모른대. 왜 폭발했는지. 네. 근데 미국의 모든 신문은 스페인이 우리 걸 터뜨렸다. 아. 해가지고 스페인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하고 전쟁을 하니까 그 전쟁을 한문으로는 미서 전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미국하고 서가 이제 스페인이야. 네. 서바나 한문으로. 그러니까 미서 전쟁. 그러니까 1898년의 전쟁인데 그거를 미국이 이겨요. 그래서 미국이 이기니까 스페인하고 싸우는데 필리핀은 누구 식민지? 필리핀은 스페인 식민지라 원래. 그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 쓰잖아요 지금. 네. 이름은 다 스페인. 아, 그래서 또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 이름 대표적인 거 한번 대보세요. 뭐가 마르코스. 있을까요? 그 영어 이름이 아니잖아. 네. 이멜다. 이게 영어 이름이 아니거든. 네, 그렇죠. 그게 다 스페인 이름이에요. 아. 스페인 이름이라서 스페인 식민지라서 네. 이 사람들이 이름은 다 스페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점령해가지고 영어를 쓰게 됐는데 미국은 네. 언제 점령하느냐? 지금 그 큐바에 있던 미국 군함이 터졌어. 그래서 이제 스페인하고 전쟁을 붙은 거야. 그래서 큐바에서 이기고 그리고 필리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이 그래서 1898년부터 미국 식민지가 되는 거야. 네. 근데 1898년이 미국이 세계로 나온 첫 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1898년이. 그래서 미국이 세계 무대로 뻗어나간 첫 해가 네. 1898년으로 쳐. 그때 이제 대통령이 맥킬리라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네. 그때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그 미국에 끝내주는 전략가 알프레드 마한이라는 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미국 해군 전략의 아버지라고 그러지. 네. 이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중국이 우리 지금 앞에서 네. 우리 앞에서 나오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전부 다 마한주의자들이야. 네. 바다로 나가야지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수 있다. 네. 저 사람은 뭐 박사가 몇 개나 되고 그런 사람이에요. 해군 장교 출신인데 네. 예일대학 교수도 하고 그랬을 거야. 그리고 저 책, 그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역사에서 해양력이 미친 영향 해가지고 저거는 그 세계의 길목들을 다 장악한 나라만이 세계의 챔피언이 될 수 있다라는 책인데 네. 그 세계의 길목이 말라카 해협, 대만 해협, 대한 해협, 그리고 뭐 저쪽 그 수에즈 운하, 네. 지브롤터 해협. 지금도 다 똑같이. 문제가 되는 해협들이 네요. 그래서 미국이 그 해협을 장악해야지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이론이 제국주의 이론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저 사람 자체가 제국주의자라기보다도 그냥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의 중요한 바다, 세계의 중요한 해로를 네. 다 장악해야 된다는 그 이론을 폈는데 저거는 우리나라 해군도 필독의 책이라. 근데 이제 지금은 중국이 저걸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나라예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비렐림이라는 사람이 독일 황제가 예. 그 제국주의로 나왔잖아요. 밖으로, 예.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저 책이에요.
이걸 보고 맞아. 이걸 해야지 우리나라도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거야 하고서. 네. 그래서 미국에서 책이 나왔지만은 제일 먼저 감동받은 것은 독일 비렐름 황제. 그 터피츠라는 트리피츠라고도 읽고 그러는데 트리피츠 제독이라는 독일 해군 제독이 저 책을 읽고 너무나도 감명을 받은 나머지 우리가 영국을 깨는 방법은 해군을 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육군 가지고는 안 돼요 하고서. 그래서 그 독일이 해군력 경쟁에 빠져들고 네. 그 여파가 바로 교주만 점령까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다 하나씩 더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 책이 나온 다음에 저 책이 저기 나온 해가 뭐예요? 1890년이지. 네. 저거를 읽고 저거 나오자마자 저걸 제일 열심히 읽은 게 독일 황제라. 독일 황제하고 독일의 그 해군 제독들. 네. 이게 아까 설명해 이게 미소 전쟁. 메이노 폭발 이게 사건. 미소 전쟁을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페니시 워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미국하고 스페인이 싸웠는데 네. 저게 이제 미국이 사실상 첫 번째 외국하고 싸운 전쟁이에요. 근데 이제 스페인은 그때 좀 몰아가는 강대국이죠, 사실은. 네. 이렇게 디딤돌.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을 미국이 점령함으로써 네. 이제 물건 팔러가는 거야. 물건 많이 여러 들고 가지를 가잖아. 바리바리 들고 가고 있는. 중국에 이제 물건 팔러가는. 네. 근데 미국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 지금은 하도 강대국이 돼가지고 전쟁을 잘하는 나라로 하는데 미국은 장사꾼이에요. 본질적으로 장사꾼이라. 그 트럼프는 그 미국의 본질을 반영하는 사람이에요. 네. 딜러라 미국은. 네. 그 미국은 협상하고. 협상과 장사와 그 미국이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게 전쟁이 아니라 장사라고. 미국은 장사꾼의 나라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자꾸 그냥 우리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최고인 시대를 살기 때문에. 네. 근데 미국은 본시 장사꾼이고 중국하고도 중국 땅을 점령하기보다도 장사를 하러. 그 독일이 이거 먹어도 되는데 네. 우리도 가서 장사할 수 있게 해줘. 그 땅에. 영국이 이거 가져가는데도 오케이. 여기서도 우리 장사할 수 있게 해줘. 그런데 영국이나 독일은 요거는 내 거야. 여기는 이제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장사하면 안 돼. 네. 그 우리가 그 영역 다툼하는 거 있죠. 장사꾼들이 왜 네. 여기다 저 판가루 놓고 난리하는. 네네. 근데 미국은 있죠. 네가 가졌어도 우리가 판만 깔 수 있으면 괜찮아. 그래서 저게 미국은 그 중국에 대해서 문호 개방 정책이라고 그런 정책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다 똑같이 장사하자. 식민지로 쪼개가지 말고 이건 내 거라고 소리 지르지 말고 그냥 다 장사하면 안 되겠어? 그게 네. 미국의 정책이었어요. 그런 부분이 참 그전에 다른 음. 강대국들과 제국주의 국가들과는 또 somewhat 다른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예. 미국이 이제 같은 미국도 제국주의는 제국주의인데 근데 다른 나라랑은 여러모로 다른 네. 거가 그러니까 그 땅을 직접 점령하는 것보다는 그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 이걸 더 중요하게 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예를 들어 영국하고 장사하면은 우리도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그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근데 식민지는 배타적인 경제가 네. 식민지야. 예를 들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했다. 네. 조선은 나하고만 경제 관계를 맺는 거야. 다른 나라는 건드리지 마. 네. 그게 이제 배타적인 시장을 식민지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는 여기 손대지 말 것.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아니 똑같이 다 하자고 똑같이. 그게 이제 미국식 제국주의예요. 그러니까 땅을 뺏는 거라기보다도 네. 경제적으로. 그래서 미국 스페인 전쟁할 때 좀 맨 앞에 말 타고 가는 사람이 루즈벨트 대령이야. 나중에 미국 대통령 되는데 네. 저 사람이 이제 미국을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을 루즈벨트로 치는 거지.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일본이 러시아를 깼을 때 주선을 한 사람이 루즈벨트야.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루즈벨트가 기분이 나빠요. 네. 그래서 되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우리를 버렸다고 그러는데 뭐 가져가기도 전에 버릴 건 또 뭐 있겠어요, 그죠? 좀 맨 앞에 말 타고 달리는 사람이 루즈벨트 대령. 이거 그림인 거죠? 그림으로 그렸는데 네. 그러니까 저 쿠바에서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저게 스페인 식민지인데 미국이 가서 뺏는 그러니까 미소 전쟁의 한 파트라 저게. 그런 걸 묘사한.
미국의 필리핀 점령에 대해 가장 노골적으로 적의를 보인 나라는 독일이었다. 이게 독일은 또 야 지금 내가 늦장으로 나와가지고 아시아에 지금 눈독을 들이는데 너까지 끼면 어떡하니가 이제 독일. 예? 그러니까 태평양 진출을 계획했던 독일은 사행길로 접어든 스페인과 교섭하여 그 식민지인 필리핀을 물려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독일이 필리핀 가졌으면은 지금 필리핀 사람들은 독 없을 거야, 그죠? 그러네요. 근데 미국이 먼저. 네. 그래서 독일이 미국 함대를 겁주려고 그냥 거기에다가 이제 다 함대를 파견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영국 함대, 그러니까 미국 함대가 여기 있고 독일 함대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영국이 쑥 와서 가운데 딱 껴. 그러니까 영국은 야 둘이 싸우지 마라. 이 다른 얘기로는 독일로 이거 가지면 안 돼 그런 소리지. 그래서 그때 서로 이제 장군들이 얘기 주고받는 거 보면 웃겨요.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네. 그러나 귀하가 원하면 우리는 전쟁을 사양하지 않는다. 뭐 요새 중국하고 미국 하는 일이랑 똑같아.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또 독일 함선이 한 척이라도 봉쇄선을 넘어오면 나는 귀하가 전쟁을 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함선에 포격을 개시할 것이다. 그렇지. 그 장군들 편지 말 주고받는 거 보면은 영국이 그냥, 미국을 도운 거네요. 그 애들 국제 정치가 무슨 고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HMS 임모랄리테 저게 이제 미국 군함이 이쪽에 와 있고 독일 군함이 서로 또 이제 왔을 때 딱 중간에 껴가지고 임모탈리테 이렇게 임모탈은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죽지 않는 군함 영국 군함이 이제 그 사이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중립인데 미국을 사실상 그렇죠. 네, 편들어 준 거네요. 미국 편들어 준 거죠.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게 1898년이니까 독립한 것이 1776년, 그러니까 100년 좀 지났고 1812년에 영국하고 미국이 전쟁 한번 하거든. 그러고 나서 한 6, 70년 후인데 그래도 영국하고 미국은 가장 오랫동안 친구예요. 제일 친구 기간을 오래 가진 나라가 그 두 나라라.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칸 얼라이언스 이거는 그 의미가 심장해요. 또 근데 그 견제한 것은 독일이 이제 더 커지면은 자신의 식민지들에게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이제 미국을 지원한 거네요. 근데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일단은 인종적으로 사촌이잖아, 그죠? 영어를 쓰니까 그래서 잉글리시 스피킹이란 말들 같이 써요. 근데 독일하고 프랑스는 대륙적이라 스타일이 미국하고 영국은 해양적이고 그래서 미국하고 그러네요. 영국이 스타일이 같아요. 독일하고 러시아, 프랑스가 또 비슷하고. 그게 대륙 국가들과 해양 국가들의 지금 우리나라가 이승만 박사 때문에 해양 국가가 된 나라야. 근데 한국은 이제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해양 국가가 될 수 있고 대륙 국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라지면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해양 국가, 북한은 대륙 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해양 국가가 제대로 된 민주 국가가 되고 제대로 된 산업 국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길이 바다니까. 그래서 그 바다를 장악한 나라가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 몇백 년 역사를 보면은 그 강대국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대륙에서 나오고 바다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진짜 세계 챔피언은 항상 바다. 항상 바다의 나라가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세계 챔피언, 포르투갈 세계 챔피언, 스페인 세계 챔피언, 영국 세계 챔피언, 미국 세계 챔피언. 오로지 바다의 나라만이 세계 챔피언이 된 거예요. 독일이 덤볐고 프랑스가 덤볐고 러시아가 덤볐는데 다 바다의 나라가 챔피언을 유지하였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에다 대입하면은 중국이라는 대륙 국가가 미국이라는 해양 국가한테 도전장을 냈는데 안 될 것이다. 그 답이죠. 러시아도 도전 냈다가 안 됐고 독일이 도전장을 여러 번 냈죠. 1차 대전, 2차 대전 안 됐고 그리고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도전장 냈는데 안 됐고
결론은 대륙 국가들은 항상 대륙 국가는 세계 예. 챔피언은 될 수 없다가 예. 지난 몇백 년 역사의 교훈이지. 네. 근데 이제 그거가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왜 해양 국가가 1등 되느냐는 그 책으로도 다 나와 있는데 해양 국가가 1등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한테 이기려면은 전 세계 바다를 중국이 마음 놓고 쓸 수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중국은 지금 중국이 제일 수입 많이 하는 거가 반도체, 대만에서 갖고 와요. 그 바다가 안전해야 돼. 두 번째로 수입 많이 하는 게 석유. 그것도 바다가 안전해야지 석유 네. 수입이 끊잖아. 세 번째가 식량. 그것도 미국이 그 바다를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바다를 장악하기 전에는 세계 1등이 될 수가 없어. 네. 다 치명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게 그러니까 모든 그런 요소들이 다 뭐 당연히 다 자급자족도 안 되지만은 예, 정말 그렇게 다 다 다른 국가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그래서 그 알프레드 T 마한 제독이 예. 바다의 해로의 초크 포인트라고 그래요. 여기 초크 포인트가 이렇게 네. 이게 뭐야? 우리 이게 누르면 죽는데 네, 네. 여기 초크 포인트를 장악한 나라가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조그만 해협이 있는데 네. 그 해협에 중국 석유의 40%가 그로 지나다녀요. 미국이 그걸 딱 누르면 중국이 죽어. 네. 석유 40%를 못 쓰면 전쟁은 어떻게 하고 그렇죠. 공장은 어떻게 기름이 돌려.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굴러가니까. 그리고 식량 중국이 식량을 못 갖고 오면은 또 굶어 죽잖아요. 네. 근데 그 식량 해로도 미국이 지금 누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21세기의 쌀을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제일 반도체를 수입 많이 하는 게 대만으로부터예요. 대만이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갖고 가고 싶어서 미치는 거지. 근데 미국이 그걸 뺏기면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최문영 교수 그 다음 책이 네. 일본의 만주 침략과 태평양 전쟁으로 가는 길. 한국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점점 더 넓혀가는 그런 과정의 어. 책이네요. 저 교수님이 그래도 지금 뭐 다 은퇴하고 네. 저분이 지금 80대 후반이에요. 근데도 네. 이제 그러니까 저거는 나온 지 한 10년 됐지만은 그래도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네. 나는 그 한반도 최근 외교사 거기에 대해서는 저분 책을 내가 아주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번 지금 이제 오늘 한 것도 최문영 교수 그 책인데 앞으로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그거 할 때도 저분 책을 많이 우리나라에 근데 동양 외교사 책이 몇 권이 안 돼. 동양의 동양 외교사라는 책이 있어요. 네. 동양 외교사가 전부 해서 한 3권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저거는 이제 동양 외교사가 아니라 그 전쟁별로 시대별로 네. 쪼개서 만든 책이고. 그래서 책 제목이 동양 외교사 이런 책이 한 3권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네. 한국에서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이후에는 또 그래서 어떤 이제 그다음에 나올까요? 예. 그 대한제국이 결국은 이제 일본한테 넘어지는 네.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다음에 1910년 이후로 네. 지나가 가지고 그 한 30몇 년은 빨리 지나갑시다. 그 뭐 우리 깜깜한 시대니까. 물론 이제 그 시대에도 그 이승만 박사 같은 사람이 참 외교 노력을 했지. 네. 그런 얘기 좀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한반도 분단되는 얘기로 이제 또 가면은 벌써 20주를 했으니까 네. 20주를 했는데 그러니까 철종서부터 지금 고종 아직도 고종을 못 네. 고종을 못 벗어나고 있어. 그래도 그 전에 뭐 미국 강대국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잠깐 이게 스케치적으로 그렇죠. 큰 틀은 잡고 간 게 지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뭐 독일이 그 프랑스를 깨놓고서 네.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프랑스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독일 제국을 어디서 선포했는지 지금 생각나세요? 프랑스 그 프랑스의 제일 궁에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경복궁이야. 그 중에서도 프랑스 여왕이 제일 좋아하던 방. 거기서 엄청 독일 제국을 선포하는 거야. 네. 그 프랑스 얼마나 또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 복수하는 것이 1차 대전이야. 네. 50년 만에 복수를 하지. 그때 프랑스는 그 쓰라린 마음을 뭐로 해결했다?
식민지 개척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은 프랑스에 준 모욕을 이 겨우 만든 이 독일이라는 나라를 지키고 지키는데 유지하는 데 쓰고. 유지하는 데 쓰다 보니까 제국주의에 다른 나라보다 늦었다. 네. 그렇지만 중국이라는 마지막 남은 제국 빈터에 제일 먼저 가서 칼을 꽂은 것은 독일이었다. 네. 거기에 이제 뭐 오늘 한 얘기들을 요약하자면 그런 얘기들이죠. 아, 정리가 싹 되면서 예. 참 앞으로의 얘기도 기대가 이게 그 됩니다. 강대국들 역시 그 국제 정치는 강대국들이 국제 정치의 그 주인공들이거든. 아,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나 알지 강한 뭐, 사람이 뭐 주인공이죠. 그냥 엑스트라 엑스를 잘 모르잖아.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왜 선생님은 저 강대국 얘기만 하느냐. 걔네들이 주인공이니까. 네. 우리도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도록 해야죠. 우리가 어느 날 힘이 세지면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국제 정치는 강대국이 그 지금 우리가 하는 국제 정치 이론은 네. 열 나라가 만든 이론이야. 열. 그러니까 국제 정치의 강대국이었던 나라는 한 10개밖에 안 돼요. 네. 로마 때부터 지금까지 다 해서 한 10개 돼. 그놈들이 어떻게 행동했다가 국제 정치학 이론이라고. 참 나라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죠. 저 보세요. 진짜 이게 핵심을 이루는 거는 단지 몇 나라에 단지 몇 나라지. 의해서 예. 그래서 오늘도 참 긴 시간 또 그렇죠. 저희와 함께 해주신 예, 이 박사님께 우리나라도 그런 그 강대국의 반열이 빨리 들어가야 돼.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예. 전략이 있어야 되고 네. 의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전쟁 나면 무서워요. 그러면은 이건 강대국의 마음 태세가 아니야. 아, 강대국은 그거를 그러니까 전쟁은 나쁜 거지만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필요할 때는, 네. 질문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그 강대국의 기상은 없어. 고구려의 기상은 없어졌어. 그러면서도 놀라운 거는 제일 좋은 자리에는 전부 장군들만 서 있어.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동상석이 제일 좋은 자리가 광화문 호텔인데 거기 네. 이순신이 서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도 그렇죠. 또 긴 시간 예, 우리나라도 아주 유익한 이제 이야기를 전해주신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그 고구려의 기상을 가져야 예, 돼요. 맞습니다. 네. 마음을 저희도 모두 고구려의 기상을 가지며 또 오늘 긴 시간 또 유익한 얘기해주신 이 박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또 긴 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